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2025학년도 여러분의 6월 모의평가 여러분 치르시느라고 정말 여러분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지금부터 진행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의 선택 과목,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의 출제가 되었고, 선생님이 전체 여러분의 8문항 중에 그래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어려웠겠다, 우리가 풀어보지 않았던 문제의 유형이다 라는 여러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아마 28번 정도가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 근데 그 문제 또한 역시 다뤘던 여러분의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23번 문제부터 한번 차근히 한번 풀어보죠. 자, 일단 여러분 23번 문제는 우리 핀바이 여러분의 이감 모의고사에서도 선생님이 다뤘던 여러분의 문제였죠. 바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4팩 나누기 2팩 해서 정답은 10이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또한 역시 다뤘던 문제였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이런 문제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우리 여러분의 기재부에서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자,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배반이면 당연히 PA와 B는 K 플러스 PB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PA의 여가 6분의 5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여러분의 문제에서 PA와 B가 4분의 3이랍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값이 바로 얘는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PB는 무엇인가? 바로 얘는 4분의 3에서 6분의 1을 빼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정답은 2번이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우리 친구들 맞추셨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선생님이 나온다 했죠. 바로 얘는 이항정리, 즉 이항정리를 이용한 개수 구하기가 되겠어요. 자, 문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5승의 전개식에서 x의 6승의 개수를 구하라. 자, 일단 여러분 일반항을 갖다 쓰시게 되면 OCR에,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자리를 바꿔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했죠. 마이너스 2의 5 마이너스 R승, x의 바로 제곱에 R승,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럼 여기 있는 x의 여러분의 제곱의 R승은 x의 여러분의 2R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나보고 x의 6승의 개수를 구하라 했다. 따라서 R은 바로 3이 되겠습니다. 자, 이 R값 여러분의 3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답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의 5시 3에 마이너스 여러분의 2의 2승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5시 3은 여러분 10이고요. 마이너스 여러분의 2의 제곱은 4라서 정답은 40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됐던 문제였다. 자, 정답은 여러분의 4번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6번 문제. 자, 선생님이 중요하다 했는데, 자, 26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문자 A, B, C, D 중에서 그랬습니다. A, B, C, D 중에서 뭐 허락? 맞아요. 중복을 허락한대요. 거기에 중복 허락에다가 밑줄 그시고 몇 개를 여러분이 선택한데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복 허락 그리고 일렬로 나열, 따라서 그러면 합쳐서 바로 이런 중복 순열이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 유평 여러분의 대비 모의고사 하면서 중복 여러분의 순열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뀌는 것까지도 봤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의 중복 순열 문제예요. 나보고 4개를 택해 그랬으니까 나보고 4자리를 메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자, 이 4개를 선택을 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자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거기까지 끊어줄게요. 자, 일단 여러분의 거기까지가 전사건이 되겠다. 그치? 따라서 여러분의 전사건은 바로 얘가 4의 4승이 되겠다. 즉 여러분의 2의 8승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얘는 2의 8승. 이따 그러면 약분되는 거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 2의 8승이라고 두죠. 그죠? 자, 문제는 이제 분자인데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이 되거나 여러분의 건화에다가 동그라미. 자, 우리가 건화는 오하죠. 그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 번쯤 여러분의 여사건을 떠올릴 수 있어. 그치? 그런데 이 문제는 A가 여러분의 한 개만 포함이 되거나, 자, 여러분의 이 사건을 선생님이 A라고 여러분 놓도록 하겠습니다. 즉, A는 A만 선택하는 거죠. 몇 개? 한 개만. A를 여러분의 한 개만 선택하는 사건을 선생님은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여러분의 사건은 B를 한 개만 선택해라. 이걸 얘를 사건 B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오화가 걸리면 한 번쯤 여러분의 여사건을 떠올리는데 이 사건의 여러분의 여사건이 더 복잡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자, 나 이렇게 계산할 것이다. 즉, 여러분의 NA 합 B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곱 B예요. 그쵸? 자, 이 문제는 확률의 더 센 정리입니다만 선생님은 얘를 수학적 확률로 푸는 걸 워낙 좋아합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의 NA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NA는 A를 여러분이 한 개만 선택하래. 그러면 만약에 내가 A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만 선택해서 나머지 세 자리를 메꿔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A를 어디다 쓸 것이냐? 하나, 둘, 셋, 넷. 몇 가지? 네 가지. 그쵸?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지가 이런 스타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메꿀 수 있는 것은 B나 C나 D. 따라서 여러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3의 3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바로 얘는 27 곱하기 4가 되겠다. 자, 그러면 문제는 NB도 역시 똑같을 것으로 보여져요. 따라서 얘는 B를 한 개만 선택하는 거나 A를 여러분 한 개만 선택하는 거나 똑같을 거야. 따라서 이것 또한 역시 27 곱하기 4가 되겠다. 자, 그렇다면 NA 곱 B, 즉 두 개를 동시에 여러분 성립하는 경우는 무엇일까? 자, 그럼 여러분 A를 한 개, B도 한 개, 나머지 두 자리를 메꾸는 것이다. 자, 그러면 먼저 A하고 B가 자리를 먼저 잡으셔야 되겠죠. 자, A하고 B를 여러분의 자리 잡는 방법은 바로 이런 4P2예요. A하고 B가 서로 다르니까. 자, 그 다음 얘는 곱하기 요 자리에다 쓸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C나 D 두 가지. 여기도 여러분의 역시 몇 가지? 두 가지. 그쵸? 따라서 그러면 4P2는요 4성 10이죠. 그쵸? 따라서 12 곱하기 여러분의 2의 제곱이라 조금 여러분의 정리를 하시면 여기가 4가 있거든. 따라서 그러면 3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NA 합 B는 NA와 NB가 똑같아. 즉 여러분 27 곱하기 4로 똑같아. 따라서 그러면 27 곱하기 4에다가 선생님은 2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4승을 드러내면 되겠죠. 자, 봤더니 여러분의 4 곱하기 여러분의 2가 바로 여러분의 2의 바로고 그쵸? 그치? 2의 3승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따라서 분모는 여러분의 2의 8승분에 바로 여러분 분자는 27 곱하기 2의 3승 마이너스 여러분의 3 곱하기 2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따라서 그러면 2의 3승이 약분됩니다. 그쵸? 따라서 그러면 2의 여러분의 몇 승분에? 5승분에 바로 27 마이너스 1의 3이니까 바로 여러분의 20 얼마? 4가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 2의 5승은 여러분의 3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의 7승에서 여기 2가 남아있다. 3이 6이죠? 그래서 2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죠? 정답은 여러분의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여러분의 중복순열 문제고 여러분의 중복순열과 여러분의 확률, 즉 여러분의 확률의 덧셈 정리가 결합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의 NA 합 B 이렇게 여러분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것이 월등히 여러분 훨씬 이쁘죠. 그죠? 뭐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은 여러분 형식을 좀 갖춰서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여러분의 27번 문제. 야, 이거 우리 봤다. 그치? 27번 문제, 여러분의 원수열 문제고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교육과정에서 원수열 문제가 빠질 거기 때문에 원수열 문제는 그다지 그렇게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여러분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역시 뭐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즉 여러분의 기출 변형이면서 EBS 여러분의 수특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6개의 의자가 있다. 아, 그러네요. 자, 이 6개의 의자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배열할 때, 원래 여러분의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5팩입니다. 120까지인데요. 서로 이웃한 2개의 의자에 적혀져 있는 숫자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11이 되지 말아라. 그러면 뭐뭐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또 여사건 처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먼저 첫 번째, 합이 여러분의 11이 되는 케이스가 뭐가 있는가 생각했더니 사실 5하고 6밖에는 없어요. 그죠? 즉 여러분의 5 더하기 여러분의 6만 11이에요.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즉 여러분의 5와 6이 뭐하지 마, 이웃하지 마. 즉 5와 6이 이웃하지 마 라고 여러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여러분의 뭐하지 마, 이웃하지 마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여러분을 끼워 넣기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절대 여러분 여사건 처리하지 마라. 선생님이 그랬거든. 왜? 3개 이상이 되면 또 안 맞아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2번 하시고요. 나 이제 먼저 여러분 5하고 6을 갖다 뺀 1부터 4까지를 먼저 배열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 1, 2, 3, 4를 이렇게 배열하는 방법의 가지수는 3팩이에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의 끼워 넣기. 자,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자, 이 네 자리에다가 5하고 6을 여러분이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하고 6을 껴넣는 방법은 말이죠. 바로 얘가 4P2가 되겠죠. 왜? 나중에 들어가는 팀은 직순열이니까. 그치? 따라서 그러면 얘가 바로 6이 되겠고요. 얘는 4, 3, 10이니까 정답은 여러분은 얼마? 72가 되겠다. 보기에서 여러분은 1번 선택하시면 정답이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사실 3점짜리까지 그다지 여러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은 28번 여러분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28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문제가 어떻게 알고리즘을 짜야 되는 건지 라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4개의 동전 중 임의로 1개의 동전을 택해서 한 번 뒤집는다. 그러면 이걸 실제로 뒤집기 시작하면 머리가 엄청 복잡해질 거야. 그치? 자, 문제는 얘가 처음에 3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었고 앞면 또 하나는 이렇게 뒷면이 보이게 놓여 있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문제는 위의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거기까지 끊어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거기까지가 분모야.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첫 번째 분모를 계산할 건데 5번을 여러분의 시행했다. 그 말이죠. 5번. 그쵸? 그러면 이 5번 동안 이 동전을 내가 선택을 하면 그냥 뒤집는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좀 구별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면을 보이고 있었던 서로 다른 여러분 3개의 동전과 뒷면을 보이고 있었던 동전 하나. 자,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의 분모가 다 시행이 끝나고 나서 내가 여러분의 5번 이 동전들을 선택을 할 건데 문제는 여러분의 5번 여러분의 선택을 함에 있어서 모두 다 같은 면이 보였다. 그러면 첫 번째 모두 여러분의 앞면이 보일 수도 있죠. 또는 모두 여러분의 뒷면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럼 선생님 보자. 모두 다 여러분의 앞면이 보이려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일단 뒀다 생각하자. 그러면 이 뒷면만 내가 여러분의 몇 번? 5번을 여러분의 뒤집게 되면 앞면이 돼요. 즉 여러분은 이 모두 앞면이 보이려면 지금 현재 앞면을 보이고 있었던 아이는 짝수번, 그 다음 뒷면을 보이고 있었던 이 동전은 홀수번. 즉
즉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의 t만, 즉 여러분의 요 동전만 5번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렬로 배열한다? 아, 이거는 여러분의 한 가지죠. 그쵸? 즉 여러분의 1회, 2회, 3회, 4회, 5회 중 내가 다 t만 선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러면 얘를 갖다가 나열하는 방법에 갈수록 결국 한 가지가 되겠다. 자, 그럼 우리가 t를 번번했네. 자, 이번엔 t를 갖다가 3번 선택했어. 그럼 이제 나한테 2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죠. 그 2번의 여러분의 기회를 앞면, 즉 h를 하나만, h 한 개를 그냥 똑같이 2번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얘만 2번 선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t를 여러분 이렇게 3번 선택하고 h를 이렇게 2번 선택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런 여러분의 경우의 수는 t가 여러분의 3개, h 2개. 그런데 어떤 여러분의 h를 1개 선택할 거야? 그럼 너 h 선택할 거야? 아니면 h 프라임 선택할 거야? 아니면 h 더블 프라임을 선택할 거야?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여러분 TTT, HH 얘를 갖다 일렬로 배열해야 되겠죠. 왜? 번째가 다르니까. 그치? 따라서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이라 5팩 나누기 바로 얘가 3팩, 2팩이 되겠네요. 따라서 그럼 얘가 바로 10이니까요. 결국 30이 되겠다. 괜찮아? 자, 이번에는 여러분 T를 갖다가 3번 선택했어. 그런데 H를 여러분이 한 개를 아까 전에는 2번 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죠. 나머지 여러분의 다른 여러분의 H를 갖다 선택할 수 있나? 그거는 안 되죠. 네, 그거는 불가능한데 따라서 3번은 끝난 것 같고 자, 그러면 T를 여러분이 한 번 선택해서 이렇게 홀수번 자, 그 다음 여러분의 H를 4번이자 이제 4번 남았는데 H 한 개를 4번 선택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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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런 스타일이 가능하죠. 자, 이런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여러분 H를 너 선택할 거야? 이거 몇 가지? 3가지. 그리고 얘를 갖다가 배열하는 방법은 5팩 나누기 4팩이라서 5가지네요. 따라서 15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의 T를 여러분이 한번 자, 여기다 쓸까요? T를 여러분이 한번 그런데 여러분 H를 한 개를 여러분이 4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H를 2번 또는 H 프라임을 2번 이렇게 2종류로 짝수번씩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자, 그러면 어떤 여러분 너 H 선택할 거야? 그러면 3개 중에 여러분은 2개를 뽑아서 내가 2번씩 하는 거니까 역시 3가지가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은 T 한 번, H 2번, H 프라임 2번. 그래서 여러분은 5팩 나누기 2팩, 2팩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은 계산하시면 이게 90까지. 됐다. 따라서 모두 여러분의 앞면이 나오는 여러분의 경우의 수는 여기 한 가지, 여기 30가지, 15가지, 그 다음에 여기 90까지. 그래서 여러분은 싹 다 여러분이 더하시게 되면 136이 되겠네요. 됐고요. 자, 이제 모두 여러분의 뒷면이 보이는 경우는 뭐가 있지?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차례. 모두 다 여러분의 뒷면이 보이려면 일단 여러분의 T는 내버려 두시고요. 얘네들을 한번 여러분의 뒤집으면 얘가 T가 됩니다. 그쵸? 즉 여러분의 H를 즉 여러분의 홀수번 거꾸로 T 스타일은 즉 짝수번 선택하면 뒷면이 되겠구나. 자, 그럼 여러분의 H를 여러분의 홀수번, T를 여러분 짝수번 하는 거니까 T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의 얘가 5번이잖아. 5번 여러분의 보다는 이하여야 되니까 T를 여러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T를 여러분의 4번. 그러면 H는 1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H를 너 한 번 할래? H 할래? H 프라임 할래? H 더블 프라임 할래? 3가지. 그쵸? 그럼 1, 2, 3, 4, 5, 5번의 기회 중에 T 4번 그 다음에 H 한 번 이렇게 오는 거니까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5가지.
그래서 15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t를 여러분은 줄여보자. 2번. 그러면 h를 갖다가 몇 번? 3번.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럼 너 어떤 h를 3번 할래? 이것도 3가지. 그 다음 여러분은 얘를 여러분이 배열하는 방법에 갈수는 h. 이렇게. 따라서 여러분 5팩 나누기 2팩, 4팩. 따라서 얘가 30이 되겠네요. 그치? 자, 그 다음에 t를 여러분은 내가 2번. 그 다음에 h를 여러분은 3번 하는데 이럴 수 있죠. h 한 번, h 프라임 한 번, h 더블 프라임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이거는 뭐 1, 2, 3, 4, 5 해서 이러면 TT 그리고 H, H 프라임, H 더블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라서 얘를 갖다 배열만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60까지가 되겠네요. 어때? 괜찮죠? 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t를 여러분이 한 번, t를 여러분이 4번, 그 다음 여러분 h를 여러분이 한 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얘가 여러분이 t가 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요 h 프라임하고 h 더블 프라임이 여러분이 계속 앞면을 갖다가 보이니까 여러분이 얘가 h가 여러분이 홀수번, t가 여러분이 짝수번이긴 한데 얘는 아니죠. 따라서 얘는 지워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t를 여러분이 2번, h를 갖다가 3번 하게 되면 요거 한 번만 여러분이 하게 되면 이것들이 여러분의 뒷면을 볼 수가 없겠죠. 아쉽지만 얘도 아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여러분이 더 들어가야 되는가 이제 우리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되죠. 바로 이런 그런 경우는 h 한 개는 3번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h 프라임 한 번, h 더블 프라임 한 번. 즉 여러분은 t를 0번 선택하는 경우도 짝수로 생각해야 된다. 아마 여러분의 이 부분이 우리가 맨 처음 여러분 설계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겠네요. 자, 따라서 여러분 얘는 아예 t를 갖다 선택 안 하는 여러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경우는 h를 여러분이 한 개를 여러분이 3번 했는데 너 어떤 걸 여러분 너 3번 할 거야? h를 3번 할 거야? h 프라임을 3번 할 거야? h 더블 프라임을 3번 할 거야? 따라서 얘가 3가지. 그리고 얘는 1, 2, 3, 4, 5 중에 H 프라임, H 더블 프라임. 따라서 얘를 갖다가 배열하는 방법은 5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얘가 바로 10이니까 얘가 바로 30이 되겠다. 따라서 여러분 얘가 바로 얘랑 더하게 되면 맞죠? 얘가 바로 얘는 10이 아니죠. 60이죠. 그쵸? 60이죠? 따라서 여러분 더하게 되면 얘가 바로 120이 되겠네요. 어때? 이해됐어? 이해됐대. 자, 문제는 여러분이 모두 다 앞면이 보이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H는 짝수번, T는 여러분이 홀수번이 나와야 된다. 그 다음 여러분이 뒷면이 나오려면 H를 여러분 홀수번, T를 갖다 짝수번 하되 즉 여러분이 T를 갖다가 짝수번 하는 거니까 4번, 2번, 0번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는데 즉 여러분이 t를 여러분이 4번 설정하는 여러분의 경우는 방법이 어때? 해도 여러분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모두 다 뒷면이 보이지는 않더라. 그것만 여러분 조심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t를 여러분이 짝수번 여러분 선택하는 경우에 4번은 제외해야 된다.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자,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가 분모인데요. 답은요. 여기는 136에 그 다음에 120을 갖다가 더하면 256이 되겠죠. 이게 분모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죠. 분자는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 모두 다 앞면이 보이는 경우는 136. 얘가 바로 분자에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정답은 약분하는 1번이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뒤로 가서 여러분의 29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문제 한번 보자. 이 문제는 오히려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매우 쉽다. 자,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의 공은 흰 공 또는 검은 공 중 하나다.
다시 얘기하면 이 40개의 여러분의 공 중에 흰 공이 몇 개? 몰라. 검은 공이 몇 개? 그것도 모르겠어. 따라서 만약에 흰 공을 n개라고 하면 검은 공은 당연히 40-n개가 되겠죠. 그죠? 자, 문제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거기까지 끊어오실까요? 거기까지가 ns예요. 따라서 40c2가 되겠죠. 그쵸? 자, 문제는 분자인데 흰 공 두 개를 꺼낼 확률을 p. 그 다음 여러분이 흰 공 한 개와 검은 공 한 개를 꺼낼 확률을 q. 검은 공 두 개를 꺼낼 확률을 r이라고 하자. p하고 q가 같을 때. 야, 너무 쉽다. 자, 문제는 여러분의 p는요. 40c2분의 분자, 흰 공만 두 개 뽑으래요. 따라서 여러분의 nc2가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의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는 거니까 nc1 곱하기 40-nc1 이렇게 주면 되겠죠. 따라서 40c2, 40c2가 없어지고요. nc2는 2분의 n의 n-. 얘는 여러분은 굉장히 숫자가 작아서, 그치요? 요 r이라는 숫자가 작아서 아마 편하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얘는 팩토리얼로 표현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여러분 nc1 곱하기 여러분 40-nc1이니까 얘는 n, 그 다음 얘는 40-n이겠구나. n은 여러분 자연수니까요. 당연히 약분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n값 구하니까 n이 바로 아마 27이 나왔을 거예요.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나와보고, 즉 여러분이 60R 구하라고 했습니다. R만 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여러분의 R은 40C2분의 분자, 여러분 n이 바로 27이니까 27이 들어가면 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13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13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그치? 따라서 여러분의 얘는 40 곱하기 39 나누기 2팩토리얼. 그 다음 얘는 13 곱하기 12 나누기 2팩토리얼. 그래서 2 없어지고요. 14는 약분하면 여기가 바로 3이 되겠고, 여기가 바로 4가 돼서 40분의 4, 10분의 1이구나. 그죠? 따라서 여기다가 60배 하니까 정답은 6이었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여러분의 30번 문제를 볼 건데, 나는 우리 친구들이 30번 문제를 제발 맞추었기를 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면서 풀었던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이 30번 여러분의 문제가 바로 우리 6월 여러분의 모평 대비 여러분의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죠. 바로 일명 꼬리물기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라직스라는 여러분의 집합안의 원소가 -2부터 2까지예요. -2부터 2까지. 이 x에서 여러분의 x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그러네. 그죠? 자, 문제는 여러분의 가라는 여러분의 조건에 x 더하기 fx가 반드시 라직스라는 여러분 집합안의 원소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의 조건에 x가 여러분의 -2부터 1까지일 때 fx는 fx 플러스 1 이상이다 라고 하지 않았니? 그치? 자, 문제는 여러분의 얘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닥치고 먼저 1번부터 하셔야 됩니다. 나라는 조건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의 -2를 갖다가 대입하면 f 여러분의 -2는 f-1 이상이라는 얘기고, 또 여러분 여기다 -1을 갖다가 대입하면 f0, 또 0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맞죠? 0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f1, 1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f2, 이런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문제는 f-2부터 f2까지, 즉 여러분의 얘네들이 바로 대응되는 함수값은 -2부터, 즉 대응되는 값이 2까지죠. 그쵸? 그러면 결국 끝났네. 즉 서로 다른 -2부터 2까지 서로 다른 5개 중에 뭐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5개를 선택하는 사건이 일단은 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답이구나. 따라서 얘는 OH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OHO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계산을 못하진 않잖아.
5에다 5를 갖다가 더하면 10, 하나 빼면 9, 9시 5인데 9시 4라고 긋겠네요. 그쵸? 따라서 얘는 9, 8, 7, 6 나누기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은 24입니다. 그래서 6, 4, 24 약분한 결과 바로 2가 돼서 즉 여러분의 OHO는 일단 126이 되겠다. 자, 일단 여러분의 이 126은 이 나라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답이에요. 자, 문제는 이제 나가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가까지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여사건 처리를 할 겁니다. 즉 여러분의 이 126개 중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아이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얘 바로 여사건은 절대 x 더하기 fx가 어디의 원소이지만 라지 x의 원소이지만 뭐 그런 얘기잖아요. 따라서 얘를 이 식에다가 x값 대신에 한번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봤어. 그러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봐.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가 절대 라지 x의 원소가 안 된대. 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누가 있냐면 f 마이너스 1을 보세요. 만약에 이 f 마이너스 2 값은 어차피 여러분 이 5개 중에 하나야. 그런데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봐봐.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4라 이 레인지 안에 없어. 아, 다시 얘기하면 f 마이너스 2는 절대 마이너스 2면 안 되겠구나. 그치?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얘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원소에 들어가지 않아. 즉 여러분이 얘가 마이너스 얘를 몇이면 안 돼? 1도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되는 아이들을 드러내야 되는 거지. 그치? 또 x값 대신에 선생님이 한번 이번엔 마이너스 1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여러분 f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얘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면 뭔 일이 벌어져? 얘가 마이너스 3이 돼. 마이너스 3은 라지 x의 여러분의 원소에 들어가지 않죠. 다시 말하면 f 여러분의 마이너스 1은 절대 마이너스 2면 안 돼.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아이들은 드러내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0을 갖다가 대입하면 뭔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기 0이 들어가면 얘는 F0이야. F0은 라지 x의 원소가 안 될 수가 없지. 원래가 여러분의 F0은 이 중에 하나의 대응이 됐었을 테니. 따라서 여러분의 0은 일단 제외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x값 대신에 1을 대입하고 x값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경우는 어차피 여러분의 이 경우 잘 계산해서 몇 배? 2배 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칭 구조라. 따라서 이 경우는 얘하고 동일하게. 그러면 이것만 좀 잘해가지고 드러내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 f-2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다 드러내야 돼.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맞아. 얘네들은 다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어. 따라서 그런 경우는 바로 한 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f-2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를 보자. 즉 여러분이 얘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면요. 재밌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절대 마이너스 2가 될 수는 없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아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아니라 반대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과 여러분의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지. 얘네들은 큰 아이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중에 뭐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4개를 선택해야 되겠다. 따라서 그러면 얘는 2H4가 되겠네요. 그치요? 따라서 얘는 바로 5C4니까 5가지가 되겠다. 됐고, 그 다음 여러분 F 여러분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도 다 드러내야 되거든. 자, 그럼 다시 원상복귀. 얘는 F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 F 마이너스 1이 얘가 마이너스 1에. 그치? 그러면 여러분이 얘는 바로 몇이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지. 얘는 여러분이 뭘까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지. 얘 뭘까요? 얘도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지.
그렇다면 F 여러분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문제는 여러분 얘가 바로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는 아까 했어요. 또 여러분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아까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얘가 될 수 있는 것은 0과 1과 2가 되는 케이스. 이것만 드러내주면 되겠구나. 따라서 얘가 바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를 합치면 9가지인데 정답은요. 126에서 9가지만 빼면 안 되겠지? 즉 여러분 1, 2일 때도 역시 여러분이 똑같은 게 9가지가 있을 거라 9이 18을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정답은 여러분의 108이 되겠네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률과 통계 선생님이 30번 문제까지 모두 다 풀었는데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분이 풀어본 느낌이 어떠세요? 맞죠? 다 배웠었던 거죠. 아마 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확률과 통계를 우리 선택한 우리 수험생들은 공통 과목도 중요하지만 확률과 통계에서 절대 틀리지 않게 즉 여러분이 맞추는 문항수를 좀 더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머지 이제 9월 여러분의 모의평가 때 통계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계까지도 꼭 여러분이 꼼꼼하게 완전 접목하셔서 9월 모의평가 때 좋은 점수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자, 선생님은 이제 9월 여러분의 모의평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